안녕하세요. 조양권점은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인하대 지역균형 수시 등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천을 받아야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인데 추천 인원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최저 기준을 보면 이제 문과는 국수형 탐의 2합 6이고요. 이과는 국수형 탐의 2합 5 이게 최저 기준이에요. 학생부 반영 방식 보면은 이제 문과는 국수형 4, 이과는 국수형 과의 전 과목이 다 들어가고 그리고 자율전공 같은 경우 국수형 사과가 다 들어가네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신경 써야 될 게 올해 이제 그 지역 균형의 이제 모집 인원이 작년엔 648명이었는데 올해는 413명으로 엄청나게 많이 줄어요. 그래서 그 모집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것도 한번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시 결과를 보면은 올해 입시 결과가 되게 많이 이제 높아졌어요. 일단은 여기가 이제 뭐 합격한 학생들을 보면은 거의 다 이제 뭐 2등급이 제일 많이 합격을 하죠. 그럼 이과 같은 경우에는 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기 이과는 1등급 합격 비율이 거의 한 20%, 그리고 2등급 합격 비율이 거의 80%, 3, 4, 5등급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등급 합격 비율이 한 뭐 이게 10% 내외 한 5% 정도 될 테고 2등급이 거의 90% 넘는 학생들이 이제 2등급이네요. 그리고 여기 살짝 그 3등급에 이제 요 중학생색 표시가 살짝 보이는데 뭐 3등급으로 이제 합격한 학생들이 이제 조금 있었나 봐요, 작년에. 이과의 입결을 보면은 뭐 기계공학 같은 경우는 2.29, 항공우주 2.23, 조선해양 2.6, 그리고 산업경영 2.3, 2.4, 화공 1.89, 고분자 2.3 이런 식으로 막 거의 다 2점대 초반 정도가 나왔네요. 그리고 자연과학에서 한 2점 중반 정도 나왔고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같은 경우에는 2.18의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가 2.3, 그리고 스마트 모빌리티가 2.4, 그리고 컴공 2.29, 그리고 생명공학이 1.897이 나왔고 생명과학이 2.09가 나왔어요. 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영학과가 2.29고 파이낸스 경영이 2.56에 2.59, 그리고 아태물류가 2.13에 2.19, 국제통상 2.4, 2.49가 나왔고, 그리고 사범계열 보면은 국어교육이 1.88, 영어교육이 1.98, 그리고 사회교육이 2.17, 교육학과가 2.06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사회과학대학을 보면은 행정이 2.47, 정치력이 2.39, 미컴이 2.25, 경제가 2.44, 그리고 소비자가 2.7, 아동심리가 2.4, 사회복지가 2.7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자율전공은 2.16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경쟁률이 제일 높았던 학과는 뭐였냐? 영어교육이었어요. 13대 1이 나왔죠. 18대 1. 경쟁률 18대 1이고 실질 경쟁률은 13대 1이 나왔었던 여기 영어교육이 가장 많이 왔고 중국학과도 막 거의 10.5대 1 막 이런 식으로 높았었네요. 경쟁률 자체가. 왜 이렇게 높았었냐? 이전에 영어교육과가 2024학년도에 영어교육과 입시 결과를 보면은 얘네들의 입시 결과가 여기 그러니까 평균은 3.07이었고 70% 컷이 이제 3.29였어요. 그래서 요런 게 상당히 많이 몰렸고 그리고 중국학과는 이제 3등급을 보여주죠. 2.87에 3등급 그리고 그 철학과 2.83에 3.06 이런 식의 있었던 학과들이 경쟁률이 막 여기 뭐 10대 1 가까이 이제 가까이 됐죠. 일단은 그렇다. 근데 이제 인하대는 이제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를 보면은 작년에도 이과는 다 2점대 중반으로 보여요. 그냥 가끔씩 3등급이 이제 좀 보이는 학과들이 좀 있었고 문과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2점대 중후반인데 이제 3등급이 보이는 학과들이 조금 있었죠. 근데 여기 이제 합격한 학생을 보면은 1등급도 있고 2등급도 있고 그때는 3등급도 있었고 4등급도 있었고 5등급도 있었어요. 2024학년도에는 문과도 이제 1등급도 있고 2등급이 제일 많지만 3등급도 합격했고 4등급도 합격했었어요. 근데 올해가 진짜 많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문과 같은 경우에는 2024학년도랑 최저 기준이 동일하고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 미적 기하의 과탐 이게 이제 폐지가 됐죠. 확통의 사탐으로도 이제 응시가 하게끔 바뀌어서 그런지 엄청나게 많이 이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질 경쟁률 있잖아요. 이걸로 해서 이런 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어 2025학년도 올해예요. 올해 이과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이제 뭐 생명공학과가 이제 8명인데 실제 경쟁률이 6.6대 1이면 이게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6.6대 1이면 좀 굵게 2025학년도에 이과에서 이쪽에 생명공학 같은 게 8명 모집에 실질 경쟁률 6.6대 1이면은 최저를 맞춘 인원이 한 53명이 나와요. 그리고 이 53명이 최저를 맞춘 인원이고 여기에서 여기 모집 인원이랑 예비 번호를 빼면은 최저를 맞췄을 때 이제 떨어진 인원이 나오죠. 그 여기에서 이제 이과에서는 수학과가 작년에 이제 입결이 50% 컷이 2.4등급이고 70% 컷이 2.48이었는데 작년에 이 모집 인원 7명이었고 실질 경쟁이 3.4대 1이었으면 최저를 맞춘 인원은 24명이요. 근데 예비가 15번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24 빼기 15 빼기 7 하면 2가 나오죠. 그러니까 작년에 수학과는 최저 기준을 맞춘 학생 중에서 떨어진 학생이 딱 2명 있었던 게 이게 수학과. 입결은 높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생명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그 최저를 맞춰서 쓸 때 이제 떨어진 인원이 3명이에요. 에너지 자원 같은 경우는 4명. 그래서 원래는 그 2024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최저를 맞춰서 이제 그러니까 그 최저를 맞췄을 때 떨어지지 않았었던, 그러니까 최저만 맞췄을 때 모두가 합격했었던 학과가 환경공, 화공, 산업경영, 물리, 화학, 전기가 2024학년도에는 최저만 맞춰도 다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신소재공학과랑 간호학과는 이제 한 명을 빼고 최저를 맞추는 학생 중에서 한 명만 빼고 고분자 반도체 컴공 같은 경우에 2명만 빼고는 다 합격을 했었어. 근데 이제 2025학년도가 되니까 이게 엄청나게 높아진 거예요. 최저를 맞춰도 지금 여기 합격을 할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문과 같은 경우에는 2024학년도에 문과에서는 최저를 맞췄을 때 떨어진 인원이 가장 2025학년도 적은 학과가 뭐였냐? 교육학과였네요. 교육학과 같은 경우에는 5명 모집에 실질 경쟁이 3.4대 1이어서 최저를 맞춘 인원 한 17명 되겠죠. 이거 두 개를 곱하면 이 인원이 나오니까 거기에서 예비가 9번까지 빠졌어. 그러니까 작년에 교육학과는 최저를 맞춘 학생들 중에서 3명 빼고는 다 합격을 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문과에서도 최저를 맞췄을 때 다 합격했었던 학과가 여기에요. 사회복지는 이제 최저를 맞췄을 때 다 합격했었던 학과고 행정학과는 한 명 빼고 다 합격했었던 학과. 근데 이제 2025학년도가 되니까 그러진 않았다. 그래서 2025학년도에 입결을 보니까 상당히 만만치가 않죠. 그리고 이제 모집 인원도 이제 많이 감소를 해가지고. 근데 어쩌다 보면은 우리가 2024학년도에서는 이제 이런 거를 보니까 막 뭐 3등급도 갔다, 4등급도 갔다, 5등급 갔다 이제 이과에서 문과에서도 이제 뭐 3, 4등급까지 합격했다라고 보이니까 좀 더 많이 지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야 너네들 이제 3등급부터는 지원도 하지 마라라고 딱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3등급이 작년보다는 3등급 학생이 이제 지원하는 비율 자체가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번 시즌에가 이렇게 큰 공백이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이 모집 인원만 이제 그 작년보다 이렇게 막 감소하지만 않았어도 인하대가 이번에 상당히 좋은 판일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주변 대학들이 이제 최저 기준을 이제 완화를 했잖아요. 막 숭실대 같은 경우에도 이과가 5에서 6으로 이제 완화를 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여튼 국숭세 라인의 이과가 이제 최저 기준이 2합 6인데 인하대만 2합 5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합 5라는 최저도 만만치도 않은데 지금 입결까지 만만치도 않게 나왔다. 그냥 모집 인원만 조금 이제 좋게 나왔으면은 이번에 인하대 이과를 상향하기 상당히 좋은 타이밍이었을 것 같은데 인원이 약간 이제 불편하긴 하죠. 그래서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2024학년도 그러니까 2024와 2025의 이 온도 차이가 상당히 크죠. 2024학년도는 최저만 맞추어서도 합격했었던 학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나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2024학년도에 문과에 입결해서 그러니까 작년에도 저희가 추천했었던 학과가 이쪽에 소비자학과였거든요. 소비자학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막 모집 인원 5명의 그 경쟁률이 24.8대 1이었고 실질 경쟁은 17.6대 1이었고 그러니까 최저를 맞춘 인원이 88명이었고 최저를 맞췄을 때도 떨어진 학생이 이제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소비자학과가 작년에 입시 결과가 되게 높았단 말이에요. 2024학년도에. 근데 2025학년도가 되니까 이 소비자가 어디로 가냐면 꼴등으로 가요. 이쪽으로 가장 아래로 내려오죠. 그리고 2024학년도에 그럼 가장 아래가 누구였었냐? 가장 아래가 생뚱맞게도 영어교육과였어요. 5컷이 이제 3.07이었고 7컷이 3.29였는데 이 영어교육은 2025학년도에는 어디로 가냐? 영어교육은 이 다음에는 가장 높게 나오죠. 그러면 2024학년도, 그 2025학년도 그럼 이과를 보면은 이과에서 어떤 놈이 가장 점수대로는 아래로 보이냐? 2차 전지, 여기 뭐 신설의학과의 2차 전지가 가장 아래쪽으로 이제 보이고요. 여기가 가장 아래로 보이고 시경, 조선해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떨어진 인원에서 뭔가를 보면은 이제 수학이랑 생명과학 정도. 그러니까 생명과학과가 이제 입결은 되게 높았지만 3명 빼고는 여튼간에 다 합격을 했었다. 그런데 2024학년도에 얘네들의 입시 결과를 한번 보면은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였죠. 그러니까 여기 막 되게 높고 최저를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떨어진 쪽에가 여기였고 그리고 여기가 생명이 이제 생명과학이랑 생명공학이 있죠. 그러니까 생명과학은 요때가 평균이 2.01이었고 7컷이 2.08이었고 생명공학은 이렇게였어. 그래서 생명과학이랑 생명공에서는 생명공이 입결이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보는 것들을 볼게요. 그러니까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이 생명공보다 이제 점수가 높았는데 그 다음에는 생명공이 생명과학보다 이제 점수가 높아졌죠. 그러니까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상황이면은 생명과학을 쓰는 게 훨씬 더 좋았죠. 왜? 생명과학이 생명공학보다는 조금 덜 좋았는데 이제 입결이 높았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를 보는 거고 작년에도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문과에서는 이제 소비자 같은 경우에가 왜 소비자를 이제 작년에 상향을 했냐? 근데 합격했다고 연락은 안 왔지만 이렇게 있었을 때, 그러니까 경영, 경제, 소비자 여튼간에 이제 같이 보는 학과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학과도 경영학과에서 그나마 좀 이렇게 파생하려고 하면 이제 소비자학과도 지원을 하는데 경영보다 높은 경제거나 경영보다 높은 소비자는 이제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 소비자가 이제 크게 내려오지 않을까. 예전에도 이게 인하대가 2020학년도가 2021학년도에 소비자학과가 경영경제보다 높았을 때도 그 다음에 가장 하위로 내려왔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충북대에서도 소비자학과가 이제 경영경제보다 높았을 때 정말 엄청나게 크게 내려와가지고 거의 5등급 합격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패턴에서 소비자가 이제 좀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좀 내려왔죠. 그러니까 입결로는 여기 소비자가 있고 그럼 경영경제는 어디 있냐? 경제는 여기 있고 경영이 있네. 근데 경제도 내려왔네요. 그죠? 경제도 경영보다 높았었던 경제였었는데 여기 그러니까 경영은 그때가 5컷이 2.43이었고 이제 7컷이 2.5 이게 여튼 점수가 엇비슷했지만 그래도 경영보다 높은 경제에서 이제 점수가 조금 내려왔더라.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2025학년도에 아래쪽에선 지금 소비자가 있고 사회복지도 여튼간에 이제 아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애매한 걸 한번 찾아볼까요? 애매한 거를 찾아보면은 일단 이런 게 있죠. 여기가 그러니까 미컴이 이제 높은 학과거든요. 미컴보다 높은 쪽에서 무언가도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범 계열은 그대로 이제 납두고, 그러니까 그 사범 계열은 이제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아태물주는 또 이제 인하대의 또 메인 학과니까 그러면 여기서 뭔가 싹 하고 이제 내려올 법한 거는 이쪽에 뭐 정치 외교나 아니면 아동심리나 이제 이 정도에서 뭔가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기려고 하면 생길 수도 있긴 하겠죠.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어문에서 좀 높은 놈을 찾아보면은 어문이 요 세 개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언어, 영미, 중국 요렇게가 있는데 얘네들의 입시 결과는 비슷하네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저기에서 이제 정치 외교 정도가 조금 이제 점수가 좀 내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과에서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수학과가 이제 뭐 작년에 떨어진 인원 2명밖에 없지만 입결 자체는 높게 나왔죠. 그러니까 수학은 좀 아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위에 있지. 그러니까 통계랑 수학은 같이 볼 텐데요. 통계보다 수학이 조금 더 실용성이 떨어지는 학문이죠. 그럼 이 두 개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물리학과 너 거기 있을 이유가 있겠니?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가 그리고가 음 여기에 이 공통이 있죠. 요 자율전공인데 여기에서 이제 요거 자율전공이 어디 있니?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뭐 자율전공이잖아. 그럼 얘보다 이제 높은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얘가 그나마 이제 모집 인원이 조금 세기 때문에. 그럼 내가 여기 자율전공 갔다가 신소재 가거나 생명을 가거나 화공을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얘네보다 이제 위쪽에 있는 애들도 살짝 그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거는 같고요. 그리고 컴공이랑 같이 보는 애를 한번 찾아볼까요? 컴공이랑 같이 볼 만한 놈들을 찾아보면은 컴공, 그리고 스마트 모빌리티,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그리고 인공지능, 테라 요런 애들이 이제 컴공이랑 같이 볼 법한 놈들이네요. 그럼 이제 컴공을 좀 더 좋아하겠죠? 컴공을 조금 더 좋아하고 컴공이 인원도 많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인공지능 인원도 이제 덜한데 이제 점수가 높아 있어. 2.18에 2.29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으면은 어쩌다 보면 인공지능을 이제 뭐 인공지능 컴이나 데이터 사이언스는 다 같이 보는 쪽이 학과니까 인공지능 안 쓰고 컴공을 쓰는 친구들이 분명 있겠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이 꼭 내려온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항상 상향을 할 때는 같이 보는 거에서 대장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과에서는 그러니까 컴 데이터 사이언스 뭐 인공지능 여기서 이제 대장은 이제 컴일 테고요. 그리고 이제 문과에서는 이게 경영 이런 애들이 이제 대장, 경영이랑 미컴이랑 이런 애들이 이제 대장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대장을 찾은 다음에 대장보다 위에 있는 애매한 것들을 이제 찾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상향 지원 전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튼간에 인하대는 입시 결과가 정말 급반등했어요. 인하대가 지금까지 이과에서 매년 4등급 합격 학과를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하나도 안 보여줬다. 그러면은 하나도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이죠. 하나도 안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인하대는 4등급 써봤자 안 되겠구나라는 거랑, 다시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이번 시즌에는 인하대를 3등급 아래 학생은 이제 쓰기가 되게 어렵겠구나. 그러면 정말 크게 무언가가 이제 구멍이 생기는, 그러니까 빈 공간이 생겨서 크게 내려오는 학과도 이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최저 기준 이하 5라는 거는 그나마 변수가 나올 수 있는 최저니까, 뭐 입시 결과가 뭐 4등급이든 5등급이든 아니 3등급이든 이런 학생들도 항상 저는 이제 인하되는 교과 상향을 쓰긴 하거든요. 그냥 어떤 학과를 쓸까를 좀 고민을 하지.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학과가 없었던 거고 작년 빼고는 매년 나왔다. 이런 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인하대 수시 등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